네, 지금 정말 많은 단독 속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는 건데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게 뭐 2015, 6년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던 시점이 생각난다. 특히 그때도 JTBC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결국에는 당시 이제 국힘 쪽에서도 못 버티고 항복을 해서, 그래서 그때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아직까지 배신자냐 아니냐 막 요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 캐비닛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김건희 명태균 공천 논의 텔레그램을 확인했다, 뭐 요런 보도가 나오고, 단수는 나도 좋지 뭐 요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게 전체가 아니겠죠. 아주 일부 내용만 지금 JTBC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걸 텐데,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명태균 씨가 내가 얼마나 윤석열을 열심히 도왔냐, 그러면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요 보도를 두고 명태균 씨는 이거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김건희 씨가 뭐 결국에는 본인 뜻대로 이걸 구현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 보도로서 김건희 씨도 아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만 풀였겠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개혁신당 D씨의 말에 의하면 이거 막 책으로 쓸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고 이거 터지면은 정권 난리 난다, 요런 내용을 막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 여권 내에서도 아니 대선 이후에도 저렇게 명태균 씨랑 연락을 지속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힘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뭐 친윤계는 아니겠죠. 뭐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과 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정쟁의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라 그러냐, 당장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또 저렇게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뭐 우리 남천동 형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장 남천동 자체가 이제 이준석 씨를 향한 온리 이준석 요 모토로 방송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뭐 저런 사람이 마치 청년 정치의 상징,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준석처럼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주위에서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저도 꾸준히 비판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당장 어제 이런 중요한 JTBC 단독 보도가 또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준석 요렇게 지금 넷이 만났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 결국 대선 당시에 윤석열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자리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21년 7월에 이준석, 윤석열, 그리고 요 둘이 만나는데 여기 김건희 씨는 뭐고 명태균 씨는 뭐고 이렇게 왜 만나느냐, 지금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JTBC 뭐 5대0 라이브에도 나가고 뭐 시선 집중에도 김종배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이준석 씨가 열심히 지금 내뱉고 있는 중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어제 그 사장 남천동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스 아이킥,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에는 지금 안 나오고,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 타이밍에 그냥 그때 그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유리한 말들만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뜨악했던 상황이 뭐였습니까? 저렇게 홍매화를 심을 때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냐? 그것도 새벽에 왜 나무를 심냐? 요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명을 한다면서 이거는 스님이 나무를 주면서 기념식수를 부탁한 거다. 야 이거 주수라고 엮지 마라. 나 그런 거 아니야. 스님이 나무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런 거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주술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나무 심어달라 해서 나무를 줬고 난 그냥 심은 게 다다, 요런 식으로 그냥 처음에 해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기자 라이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밑에 그 누구야 그거 허은하 대표 비서실장 김범준 씨죠. 허은하 대표 비서실장이 묘목 사오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오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장원급제고 좋으니까 심었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결국에는 마삼중으로 그렇게 욕을 먹어놓고 그걸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랬겠냐, 뭐 요런 내용인 겁니다. 요 나무를 이제 심으면 당선될 거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심었을지가 이제 제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이준석 씨랑은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준석을 야단쳤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이란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포텐,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 내가 흑화하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국힘이든 누구든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니네 당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나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항상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을 특히 페이스북만 들여다봐도 다들 아실 텐데, 아니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뭔데 그러한 이준석을 저렇게 야단을 쳤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둘이 어떤 관계지? 더더욱 많은 시민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뭐 이런 거 나오는구나 저런 거 나오는구나 요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난 마당에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사이구나, 요 정도쯤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전화하고 내가 또 전화한다고 걔가 전화를 안 받겠냐, 요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만 보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TV조선에 나왔을 때 이준석 씨가 분명 뭐라 그랬냐? 2022년에 김영선 의원이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명태균을 자기가 알게 됐다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2022년도라고 본인이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묻는 건 뭡니까? 막상 명태균이란 사람의 SNS에 떡하니 박제된 사진을 보면 21년도에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저렇게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남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보를 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22년 김영선 의원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1년 5월 15일 이 날짜, 여기에 생방송에 떡하니 박제가 돼 있어서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노트북을 보더니 막 허세를 부려요. 내일 7시에 커뮤니티 뒤집어진다. 그리고 21년 5월 16일에 이 머니투데이에서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P&L 관련한 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그럼 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최소한 21년 5월 15일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 아닌가? 라고 충분히 이것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당대회 때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이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도와줬다.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22년도라고 21년도라고 이준석 본인도 쓱 말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얼마나 가까웠으면 함성득 교수한테도 그 이준석 씨를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짓들을 저질렀습니까? 22년 1월 25일이면 뻔히 이제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요 관계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도 앞선 보도를 보더라도 모른다고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본인도 아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술? 김건희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미지가 나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중적 호감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 놨던 거. 이준석이 본 김건희는 하면은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다.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막 그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공천 개입 논란부터 이따가 말씀드린 뭐 김대남 씨의 그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까? 대놓고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당당하게 마포대교 가가지고 막 보고를 받고 사진 언플하고 비공개 공개라는 희한한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황당한 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뻔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그 인터뷰에 나왔던 이준석 씨의 그 영상에 그 댓글 반응들을 한번 봤어요. 물론 이준석이 뭐가 문제냐, 이준석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팸코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지만 그게 다라는 겁니다. 막상 그 팸코라는 세상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들을 보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말장난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개장수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두구육을 도대체 몇 번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머리 굴리는 게 너무 티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엔 개혁신당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내가 바보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씨에 대해서 결국 명태균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욕을 하면 욕을 그대로 먹고 있고 요렇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말만 하고 빠지고 여기저기 막 말을 뒤섞어버리고 시점을 뒤섞고 막 자꾸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딱 펜코 유저들한테는 우리 준석이 형 당당한 모습 봐라. 한치의 그 흔들림 없이 팩트를 말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바깥 세상에서는 이준석이란 사람이 지금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우리 준석이 형 봐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 퍽이나 모르는 사람이냐? 잘 봤다. 양두구육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난리가 난 마당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충분히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거짓말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범 맞다. 너도 끝났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결코 그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도 여기저기다가 이 말장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워낙 지금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결국에는 윤석열, 결국 그리고 본질은 김건희 씨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별도로 놓고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서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그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 검찰이 20년 9월 김건희, 권오수, 뭐 최은순 뭐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무려 20명 넘게 요 결과서에 등장하는데 본문이 무려 80쪽 그 중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만 20쪽 가까이 4분의 1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가 관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게 5%를 넘길 경우 이건 이상거래다 라고 의심을 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는 건데 요거 보세요. 김건희 씨랑 이제 연모 씨가 매도를 하고 요 김건희 씨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호가 관여율이 5%는커녕 16%가 넘겼고요. 또 다른 거래에서는 21%, 심지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기간까지 넓혀서 보면 64%의 호가 관여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니 사실 김건희 씨나 주변에서 쉴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김건희 씨가 정말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로 하필 그 타이밍에 그 거래를 하고 이러니까 주가 조작을 알았냐는 문제는 또 다르다면서 계속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거는 근데 다수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미 김건희 씨만 쏙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냐? 다른 도이치 그 주포들은 다 그 문제 제기가 됐고 지금 막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기가 막히단 말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 우리가 결국에는 주가 조작범들이 그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자기네들 엄청난 이익을 얻고 그리고 대충 그냥 집행유예로 한동안 그냥 몸 좀 사리다가 또 범죄 저지르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23억 김건희 최은순 23억이라는 그 내용의 근거도 요 심리 그 결과에 나왔다. 그래서 김건희 총합 13억 9천만 원
플러스 최은순 9억 원 해가지고 그 23억의 결과값이 나온 거다. 요 내용이 최근에 또 JTBC에서 자세히 나온 거고요. BP 패밀리 요것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 배를 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요 패밀리라는데 김건희 씨만 쏙 빠져나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기에 얽힌 소위 패밀리라던 사람들도 멘붕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만 다 죽는 거다 이거. 아니 실제로 지금 모든 거는 김건희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씨만 얽혀 있으면 그게 검찰 눈에든 뭐 경찰 눈에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정치인들이 보더라도 전혀 문제로 취급을 안 하니까 이게 나라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또 이제 속보로 뭐 어제죠. 명품백 의혹도 결국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최재형 혐의 없음.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신고 의무 없지. 끝. 이렇게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건희 씨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법이 문제다. 요런 말장난을 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도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영화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뭐로 알면 그러냐 라고 했을 텐데 이게 우리 눈앞에 떡하니 펼쳐지고 그걸 또 당당하게 떠들고 있는 검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영화보다도 훨씬 더 막장이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독으로 뇌물수수죄 주체될 수 없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그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끝. 그리고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을 두고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리고 알선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끝. 요렇게 택도 없이 지금 털어준 겁니다. 증거인멸? 그것도 문제 없어. 검찰이 지금 증거물로 이미 제출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요런 문제도 끝. 이러니까 전우용 그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요걸 두고 검찰이 무슨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는 택도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사람의 양심이 아닌 게 분명하다. 사람의 양심과 무관한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의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검찰, 언론 그리고 각종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결국에는 그 권력 분산, 상호 견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국회에서 견제를 하려 그러면 국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재명 방탄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말장난하고 그걸 또 언론이 그냥 받아 써주면서 양비론으로 흘러가버리고 권력 분산이라는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라도 그 분산을 시켜놨던 것들도 다 자기 손아귀에 쥐어넣고 틀어지고 권력기관을 장악한 채로 멋대로 왕국을 만들라는 권리는 누가 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김건희 씨를 아무리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뒤에서는 야 근데 이거 좀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 대통령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웃긴 게 대통령실도 당연히 책임은 있는데 이 와중에 검찰이 대통령실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막장스러운 정권이 결국 교체를 당하게 되면 여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당연히 책임지고 옷 싸그리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정관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냥 변호사 하더라도 먹고 살만하지.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정권에 의한 그 부당한 탄압에 당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피해 서사를 쓰면서 막 정치권에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요 사람들이 자기들 살 국리를 또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2부속실을 설치했어야 될 대통령실 때문에 우리 검찰이 그렇게 공정한 우리 검찰이 지금 괜히 다 떠안았다. 요런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지금? 심지어 한 간부급 검사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법리와 무관하게 검찰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검사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검찰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익명으로
이런 목소리들 내는 것도 웃기다는 말들이 나왔던 게 이게 문재인 정부였어 봐요. 이게 이재명 정부였어 봐요. 블라인드에 너도 나도 막 신나가지고 내 이름 한번 알려보겠다. 내가 전국구 스타가 되겠다. 그래서 블라인드에다가 얼마나 자기의 그 용감함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쳤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서우니까 이들은 진짜로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아니라 그 이프로스죠. 이프로스에다 글을 안 남기고 지금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어서 블라인드에다가 글을 끄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런 식으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지난 정부 때 옷 벗겠다. 나는 이 검찰 조직을 저렇게 무시하는 정권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그 허세를 부리고 그 용감함을 과시하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는 것도 이건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여기에 부역을 했으니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은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나는 다르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대통령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진정 있는 사과할 마음이 있다. 한마디로 뭐 진정성 타령하는 건데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또 여기서도 이걸 두고 또 시기나 방식이나 수위로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과를 하면 하는 거지. 야 지금 사과를 하면 요게 지금 뭐 국정감사 앞두고 이거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야? 요거 이거 특검 앞두고 이거 그러면 친한계 또 명분 주는 거 아니야? 요런 거 지금 각 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수위는 그냥 미안하다 야 개사가 던질까 저번처럼? 뭐 요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아니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지 뭘 또 저걸 저렇게 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 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름 여론의 눈치를 보는 척하는 국힘당 정치인들 그나마 좀 거기서 젊다고 좀 다른 젊은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김건희 특검은 위헌 위법이니까 이거는 나도 반대야. 근데 김건희 사과는 해야지. 이러면서 마치 사과를 하면 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저지를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김건희, 최혜병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요거 거부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헌과 위법의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 야당 탓이다. 근데 한덕수 총리의 말을 보세요. 야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국민이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꽁하고 있어갖고 어떻게 하겠어? 좀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대통령이 나서갖고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말꼬리 잡을 거야? 요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총리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들 입장에서 뭡니까? 사과했으니까 퉁 오케이 끝. 더 이상 언급하지 마. 명품백, 뭐 양평 땅, 주가 조작 다 없어. 허위 경력 언제적 얘기야 그거. 요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당에서 지금 뭐 공작, 음모 정치 공세를 사과하라고 오히려 민주당에다가 저렇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아니 다수의 국민들은 심지어 본인들 그렇게 그 지지한다는 TK에서조차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 안 해. 일단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한테 찍히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 뭐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했다고요? 이거 그대로 본인들이 떠드는 거. 실제로 지금 윤석열 그리고 뭐 국힘당에서 떠들었던 게 뭡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얘기 본인들이 했다가 지금 그 말 그대로 본인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 원내 지도부 상임위 이렇게 격려 만찬하면서 저렇게 실실 웃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말도 가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야,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야 김건희 특검 받기만 해봐. 내가 니네 이거 없는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잔뜩 겁을 먹어갖고 쫄지 않는 이상 이거 말이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국익 우선에 그러면서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윤석열 추경호 저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민생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복지 시스템부터 붕괴를 시킵니까?
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보수 진보를 떠난 여러 가지 그 강력하게 그 목소리 내오던 문제 의식들 이런 걸 그냥 다 짓밟아 버리고 완전히 민생은 내팽개치고 외교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뭐 파탄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들끼리는 또 맥주가 들어가나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때 만났을 때 오미자차가 제공됐는데 역시 술이지. 그저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없으니까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어제는 2시간 15분 무려 45분 더 길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게 끝나고 나서도 술을 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물론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된 게 맨날 나오는 게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경로한 거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자기가 보고받고 다니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현장에서는 한동훈 독대 요청이라든지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요. 어디 술맛 떨어지게 뭐 한동훈을 입에 올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빠진 화기애애한 만찬 요런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저 원내대표니까 제가 뭐 하겠어? 그 빼지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한동훈 제끼고 우리들끼리 짠하자고 국감도 이거 잘해. 그 민주당이 이번에 날카롭게 치고 들어올 텐데 이거 그냥 진영 논리라 그러고 방어할 논리 없으면 그냥 이재명 방탄이라 그래 그냥 요런 식으로 지금 저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아니 실제로 여태까지 나오는 워딩들 보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고. 요 김대남 녹취도 지금 굉장히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 어제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가 또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죠. 한동훈이 결국엔 꿇었다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김대남 씨 피셜로 한동훈이 아주 무릎을 탁 꿇었어. 이게 24년 1월 26일에 이 녹취를 한 건데요. 시점을 보면 올해 1월 18일부터 뭐 그 앞에는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나오고 뭐 그 이후로도 한동훈 대표가 1월 18일, 19일, 21일, 22일 막 용산 대통령실하고 각 세우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계속 쿡쿡 찌르니까 김건희 씨가 막 밥을 못 먹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요런 얘기로 지금 막 이어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1월 23일에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이 서천 화재 현장을 갔었죠. 거기서 요 역사에 남을 아주 둘 다 흑역사죠. 흑역사로 남을 이런 사진이 찍혔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화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 씨한테 확실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동훈이 좀 기 좀 세워줘야지 하고 가가지고 저런 사진을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저게 기를 살려주는 사진 맞습니까? 저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역대급 흑역사로 남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돌고 있는 사진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김대남 씨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사에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뭐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서천 특화시장에 방문한 거는 그 피해받은 상인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피해를 복구하고 뭐 재발 방지하고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쇼하러 갔다는 게 빼박으로 나온 겁니다. 애초에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뭐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경청해가지고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를 이벤트 장소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절규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던 분들이 목 빠지게 심지어 이렇게 눈발까지 날리는 거 보세요. 이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 현장에 있던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저 때도 아니 요거 사진 찍으러 왔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제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훨씬 더 충격적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튼 보셨다시피 1월 25일입니다. 1월 23일에 아무튼 저렇게 쇼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5일에 내가 김건희 사과 얘기한 적 있냐? 요런 식으로. 이런 인간이 무슨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쇼만 하고 있고 제대로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철수 2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김대남 녹취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측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있는 점, 특히 한동훈 지지층도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또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냥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간보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여당 측에서는 김대남 씨를 손절하려고 하고 있는, 실제로 그래서 신지호 씨가 이거 꽂아갖고 대통령실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밖을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바로 손절치죠. 나는 그냥 강승규 그 토스 한 것밖에 없다, 강승규 씨한테 난 토스했다, 요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사방에서 나는 김대남 씨랑 별 관계 없어, 나한테 묻지 마, 요런 식으로 지금 애써 손절하고 있고, 김대남 씨도 어제 결국엔 국힘당을 탈당했죠. 그러면서 당정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서울보증보험 그 감사 자리, 요 자리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본인은 악착같이 버티고 싶겠죠. 여기에 막 돈에 뭐 차에 뭐 카드에 뭐 어마어마한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익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쉽게 박차고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뭐 감찰 착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도망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지금 사주 의혹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윤석열 국힘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요런 리스크까지 제대로 터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러단 다 죽는다, 겉으로는 자꾸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되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결국 김건희 씨한테 이게 연결이 끈끈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김건희 씨한테 지금은 끓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가 못 버틸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데에 붙어야지 내가 이제 다음에 또 배지를 달 수 있고, 혹은 배지를 만약에 못 단다 그러면 저렇게 뭐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돈도 받고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요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뭐 들이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썩 붙어가지고 또 열심히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수의 여론도 지금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국감 시즌에는 더 많은 소식들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볼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발언,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부만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본인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준석 씨 입장에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펜코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도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둘이 묶여가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게 좋은 신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